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요 차형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토익 문법 입문 뿌리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 수업은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어에 대한 근본을 공부하는 건데,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토익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의 목표라든지 방향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익이라는 시험은 뭐냐면 실용 영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토플 같은 거 시험 보죠? 그러면 거기 저도 토플 한번 봤었는데, 토플 보면요, 무슨 삼엽충도 나오고, 무슨 주라기 파크도 아니고, 무슨 공원, 공룡도 나오고, 무슨 뭐래더라? 광합성 이런 거 나와요. 그러나 토익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 실용 영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외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영어. 무슨 영어입니까? 비즈니스 영어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니, 외국인이랑 얘기하는데 삼엽충 얘기합니까? 삼엽충 얘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와 생활 영어를 합쳐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갈수록 추세가 비즈니스 영어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용 영어를, 사실 토익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요, 나중에 토익을 바탕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말할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토익으로 토익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코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너무 흥분하고 지금 말에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또 영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분명히 좋은 그 성과를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익 응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토익 응시 같은 거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렇죠? 예. 토익은 www.toeic.co.kr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어디 클릭하라는 것까지는 저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시면 그 토익을 응시할 수 있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격이요? 몰랐어요.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데 37,000원입니다. 비싸죠? 예. 그래도 비싸더라도 시험 봐서 좋은 점수 나오면 그게 보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는 www.toeic.co.kr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은 몇 달에 한 번씩 있죠? 6개월에 한 번씩이죠?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매달 했습니다. 매달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을 때 매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크게 LC와 RC로 구성이 되어 있죠. LC 파트와 RC 파트로 되어 있어요. LC와 RC로. LC 같은 거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 다음에 파트 4로 구성이 되어 있고, RC가 어떻게 됩니까? 파트 5, 파트 6, 그 다음에 파트 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C 시간이 몇 분 줍니까? 60분이고요. 60분. 그 다음에 RC는 몇 시간 주냐면 75분을 줍니다. 75분을 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건 뭐냐면 그림 문제죠. 그림 문제. 그림으로 몇 문제입니까?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그림 문제, 10문제. 사실 옛날에는 이게 20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10문제가 쭉. 사실 그림 문제가 우리의 희망인데, 우리의 희망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10문제로 줄었습니다. 이 그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거, 뭐 풍경 아니면 인물 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파트 2는 뭐에 관한 거냐? 짧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짧은 질문. 그것이 짧은지 긴지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렇죠? 짧은 질문이지만 약간 긴 것도 있어요.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가 나죠? 30문제. 30문제가 나죠. 30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해요. 이게 몇 문제? 이것도 30문제입니다. 30문제예요. 자, 짧은 질문은 어떤 것들이 나냐면 너 왜 밥 먹었니? 그러면 because 뭐 이런 거. 너 언제 갔니? 그건 날짜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 3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둘이서 얘기를 해요. A와 B 간에 얘기를 합니다. 너 밥 먹었니? 안 먹었어. 너 어디서 영화 봤냐? 나 저기서 봤어.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영화를 본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3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건 혼자 얘기해요. 혼자 계속 떠듭니다. 혼자 계속 떠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뭐 때때로 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러면은 듣고서 캐스터가 시청자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뭡니까? 이런 뭘 요구했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우산을 갖고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고 아니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뭐 나쁜 날씨 때문입니다. 아니면 뭐 지연된 이유는 뭐 다른 거, 뭐 기장이 술 마셔서 뭐 그런 건 안 나오겠지만 기장이 뭐 아파서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지만 예, 그런 거 나오는 거죠. 그거 듣고서 30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30문제. 사실 대부분 구토익과 뉴토익을 비교하는데 이제 뉴토익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토익과 뉴토익을 비교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토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LC, 그래서 60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RC로 오게 되면 75분이 주어지는데 이 RC는 시간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입문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즉 한 800점대 초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렇죠? 모자랄 수 있어요. 시간 안배가 중요한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는 75분인데 자, 첫 번째 여기는요. 뭔 문제냐면은 문법과 어휘를 묻습니다. 문법과 어휘를 묻죠. 그래서 이 문제가 총 40문제가 나죠. 40문제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느냐? 여기는 뭐가 나냐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여기는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떠한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문이 있어서 이 지문에서 여기에다 문제를 가로치고 내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또 여기다가 문제를 가로치고 냅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뭔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아요. 단 다른 거는 여기에는 줄거리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 가로가 있는 문장의 센텐스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거의 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한 10%는 이 문장이 아니라 위의 문장 또는 아래 문장을 봐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과 어휘가 몇 문제냐면 12문제가 납니다. 12문제가 나죠. 여기다 나 2를 했을까요? 예, 여기는 2가 아니라 S죠? 예, S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독해입니다. 독해 문제가 무려 몇 문제가 나냐면요. 이거 한 뭐예요? 40, 50인가요? 52에서 100문제 빼면 몇 문제입니까? 예. 48문제죠. 48문제. 이래서 총 몇 문제? 100문제. 여기도 100문제. 그래서 총 200문제가 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0문제입니다. 200문제가 나죠. 그래서 독해도 이제 사실 독해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독해, 즉 빠른 독해가 요구돼요. 빠른 독해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200문제. 시험 보다 보면요, 여러분 그 웬만한 긴장감 없이 가면 졸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귀찮다. 이러고 가서 딱 시험 보면은 백발백중 졸아요. 제가 졸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보다가 막 졸아요. 응? 거기다 코까지 골면 어때? 와, 그거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발 가서 자거나 그러지 마세요. LC 시간에 특히 그렇죠? LC 시간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코 고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심화적으로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이런 구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정작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공부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토익 문제를 많이 푼다. 2번 많이 듣는다. 아니면 독해를 한다.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여러분, 모든 영어의 첫 번째 단계는 문법이에요. 문법 없이 한번 영어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는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닙니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이상 문법 없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법 없이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문법을 없이 막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즘 어때요? 트렌드가 문법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문법으로 기초를 잡고서 그 위에 리스닝, 독해 이런 것들이 쌓아져야 된다. 이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간단하게 발전 과정을 한번 보죠. 영어는 어떻게 해서 느는 거냐.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해도 맨날 그 자리죠. 맨날 그 자리야. 응?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죠? 언제나 그 자리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목표를 삼아야 될 건요. 독해입니다. 일단 독해가 모든 영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독해를 잘해야 돼요. 독해를. 그러면 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두 가지. 뭘까요? 여기 여러분 채울 수 있습니까? 여기 뭐고 여기는 뭘까? 예, 거기 노란 옷 입으신 분, 노란 옷 입으신 분, 뭐가 들어가야 될까? 독해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문법입니다. 문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휘죠.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겁니다. 문법이 제일 중요해요. 문법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어휘 백날 외워보세요. 단어 다 알아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단어 다 알아도. 어떻게 어휘만 알고 영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수능 때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문법을 잡으셔야 돼요. 문법을. 그래서 제 수업이 바로 이 토익 입문 문법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거에 뭐예요? 출발선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로 얘기하면 뭡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이 초석이 되는 거, 코너스톤, 그렇죠?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이 문법이라는 것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문장에서 문장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돼 있어요. 문장을 딱 주고서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주어를 못 찾아.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예요? 동사요? 그런 거 알 필요 있어요? 그냥 단어만 갖다 때려 맞추죠? 그러면 문제 풀 수 없어요. 영어도 못합니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뭐예요? 물으면 답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뭐냐면 문장의 구조예요. 문장 구조. 문장 구조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루다 말을 못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동명사, 가정법, 분사 다 배우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모르면 분사, 가정법 알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동사고 어느 게 목적어인지 구별하는 거. 그죠? 이 토대가 돼야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업은 일단은 문법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은 문장에 대한 구조도 알 수 있고 문장의 구조를 알려면 분사가 뭔지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되면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느냐? 자, 제 수업은 이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되면 이제 뭐로 가는 거냐면 리스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안 들려요?
아, 그동안 MP3로 너무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귀가 이제 맛이 가서 안 들려요?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리스닝을 할 때 항상 문제를 삼는 게 발음이에요. 아, 저 사람 발음 이상해. 아, 그래서 안 들려. 시험장 나오면 학생들끼리 이래요. 아, 저 사람 발음 이상했고 완전 시험 잘 쳤어. 그러면 막말로 발음이 정확하면 여러분들 한 문장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다 들었어.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몰라요. 그래도 모릅니다. 독해 실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음을 잘 들어도 해석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 왜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발음이 정확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발음이 별로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너 이제 사내가 말이야 말할 때 좀 또박또박 얘기해라. 좀 끊어서 좀 해라 그러는데 말이 좀 굴러가는 편이에요. 제가 웅성웅성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학생이 수업 들 때는 첫날 선생님 너무 늦게 해요. 발음이 왜 이렇게 늦게 하세요? 이랬어요. 완전 굴욕. 굴욕은 아니죠. 너무 그래서 또 또박또박 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래도 여러분 어때?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잖아. 왜 이해하겠어? 즉, 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00%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발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한국말의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익혀서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로버트 할리라는 그 코미디언이자 변호사인가 직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끔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텔레비에서 그 어눌한 말로 거기다 사투리로 하죠. 와, 한국말을 사투리로 또 배웠어. 그분이 하는 얘기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 사람 발음이 정확해서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발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린 100% 이해합니다. 왜? 아, 저 사람의 표현, 한국말의 표현 방법을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즉, 제가 하고자 한 말은 독해가 되면 들립니다. 독해도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쭉쭉 해석하는 연습이 되게 되면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안 들린다고 그 카세트만 들어놓고서 뽀개지 때까지 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시면 그때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됩니다. 김병현이라고 메이저리가 아시죠? 여자분들은 야구에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 맨날 공 던지는 연습만 합니까? 아니죠. 무슨 연습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스닝 잘하기 위해서 맨날 듣습니까? 아니죠. 이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이게 가장 주춧돌을 이루는 거고. 어휘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죠? 어휘는. 제가 해드릴 게 있습니까? 어휘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이 되게 되면은 우리 전반적인 그 언어의 그 발전 단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들린단 말이에요. 응? 토익이 들리고 그리고 들려요. 막 LG도 막 만져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LC 만져받는다고 해서 CNN 이런 게 들릴까요? 절대 안 들리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 하는 얘기 잘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익과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면은 뭘 하고 싶어집니까? 이제 스피킹이 하고 싶어져요. 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야. 들을 줄 아니까 외국인한테 맨날 들을 수 없잖아. 외국인 만났는데 나 토익 공부했으니까 나는 리스닝 전공이에요. 난 듣기만 합니다. 말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하면 듣고서 문제 풀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 스피킹. 말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라이팅까지 가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이팅까지. 자,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 다음 단계. 어떤 학생이 나는 여기까지가 레파토리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내 레파토리예요. 맨날 써먹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내 레파토리인데 어떤 학생이 어느 날 수업날 갑자기 선생님 이 다음 단계가 있대. 아니 뭐가 있어?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읽기, 듣기, 말하기가 되니까 말하기, 쓰기가 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더니 놀기가 되는데, 와, 그쵸? 놀기가 되는데, 뭐라 노냐더니 외국인하고 놀기가 된다는 거예요. 놀기가. 응?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충격 먹었잖아. 아주 좋은 발언이죠? 좋은 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이제 이 부분부터 아주 기초부터 잡아나갈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모든 공동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예, 열심히 하시고 제가 또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또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약 한 29강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얻어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